정치뉴스의 넘버원 국회 라이브 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일 오후 1시 국회에서 일어나는 정치권 소식을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7월 1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원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대통령실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는 내일부터 사흘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22대 국회 개원식은 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은 한동훈 후보를 향한 나머지 후보의 협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이번 주 연임 관련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2부 정치한수에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 내일 대정부 질문에 앞서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 질의에 나선 국회 운영위를 비롯해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록 논란과 여야 전당대회 전망까지 짚어봅니다. 네, 22대 국회 원구성 완료됐지만 여야 대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진이 처음으로 참석한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고요. 내일부터 예정된 대정부 질문과 본회의에서도 해병대원 특검법,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둘러싸고 여야 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레이스가 한창인 가운데 이재명 전 대표도 이번 주 연임 도전 여부를 밝힙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민지 기자. 네, 국회 중앙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국회 운영위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전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이 참석했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원구성 이후 운영위에 처음 참석했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생산적인 운영위를 만들어 가자면서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일정에는 유감을 보였습니다. 민주당도 대통령실에서 업무보고 준비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현안 질의 전부터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받는 등 여야가 정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선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민주당은 대통령 경로설과 대통령실 전화회선 재배치 등을 따져 물으며 외압 의혹을 파고들었고, 국민의힘은 경찰과 공수처 수사 이후 특검을 판단하는 게 순서라며 소중한 청년이 목숨을 잃은 비극적인 사건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운영위는 오늘 밤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여야의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민지 기자. 이번 주 내일부터 대정부 질문 등이 예정되면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벼르고 있죠? 네, 맞습니다. 내일부터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실시되는데요. 내일은 정치, 외교, 안보 분야, 3일과 4일엔 각각 경제와 사회 분야 질문 등 사흘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법조인과 군 출신 의원들을 질의자로 전면 배치하며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에 대한 공세를 예고하고 있고,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폐기됐던 방송법도 이번 주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함께 매듭 짓겠다는 방침인데요. 민주당은 법안들을 내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국회법에 따라 이르면 모레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이 밖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동해 심해유전 개발 등 4개 국정조사를 중심으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건의할 방침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조지현 원내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아직 가정에 답할 수는 없다면서도 입법 독주를 강행해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강력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에서 토론을 강제로 종결시킬 수 있는 만큼 내부에서도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이번엔 가열되고 있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여당은 한동훈 후보를 향한 협공이 이어지고 있고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이 시작되죠.
네, 먼저 국민의힘 지난 주말 한동훈 후보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배신의 정치를 한다며 공방을 벌였던 이 내주자들의 신경전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한 후보가 배신의 정치 공세와 관련해 공포 마케팅은 구태 정치라며 전당대회는 지지자들을 다시 모셔오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자 원희룡 후보가 충격적인 발언이라며 민주당 당원이냐고 비판을 한 겁니다. 또 나 후보도 당대표의 중요한 요건은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라며 한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윤 후보 또한 대통령과 한 후보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로 보인다며 가세를 하며 당권주자 간 공방전이 가열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당권주자들 오늘도 빡빡한 선거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나경원 후보는 오늘 부산에서 당원 간담회를 진행하며 PK 공략에 나섰고 지난주 영남권 순회를 마친 원희룡 후보는 충청으로 향했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의 당원들을 찾았고요. 한동훈 후보는 5개 언론사를 돌며 소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최고위원들의 출마가 속속 이어지며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강성우, 김병주 의원 등이 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오늘 한준호, 김민석, 이성윤 의원들의 출마가 이어지고 전현희 의원과 민영배 의원 등도 현재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명계 최고위원들의 출마 선언 속 이재명 전 대표도 조만간 연임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 후보 등록 직전 출마 선언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출마 선언문 구상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생과 한반도 평화 등 국가적 의제에 대한 메시지가 주로 담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발의된 법안이 1,100여 건을 넘었습니다. 이 중에는 반도체 지원법처럼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도 있었지만 원구성과 관련해 서로를 견제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국가 차원의 반도체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데 뜻을 모은 여야. 새로운 반도체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경쟁국과 비교하면 우리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습니다. 여당이 발의한 법안은 정부의 반도체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가 5년 단위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민주당도 반도체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와 민주당은 준비된 반도체 비전 설계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일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해당 법안은 100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인데 올해 종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기간을 10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원구성 협상을 놓고 충돌했던 부분을 지적하며 이를 견제하기 위한 법안도 잇따라 내놨습니다. 개원 후 3주 넘게 원구성이 지연된 원인은 무엇보다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국회법 미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원내 일당이 상임위를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원구성 지연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적으로 이럴 바에는 아예 법사위원회를 어디서 가져갈 것인지를 법으로 정해서 앞으로 이것 때문에 몇 달씩 국회가 공전되거나 이런 것 좀 막자. 그래서 여당이 발의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위원회를 분리하고 법제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의 상임위원이 맡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가 복귀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복귀 후 처음 참석한 비대위 회의에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표적 수사가 의심될 경우 판사가 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표적 수사 금지법과
대통령의 제2요구권 제한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여당을 향해 내수 소비로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협의를 진행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제 정부 여당이 내놓은 영세 음식점 배달비 지원 대책으로는 민생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장기 분할 상황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비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특단의 민생경제 회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야당 간 공조를 강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용해인 신임 대표는 사기 신임 대표단 출범식에서 야당 간 공조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 국민 삶과 미래에 무책임한 정치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서슴없이 비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청년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등 검증된 기본소득 지역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입법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와의 공동정책 연구 개발을 통해 민생 정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의정연수원이 오늘부터 12일까지 전국 23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70명을 대상으로 국회 실무수습 과정을 진행합니다. 국회 실무수습 과정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입법과정론과 법제방법론 등 국회 전반적인 업무에 관한 이론과 실습은 물론 보좌 직원 등 법조계 출신인과의 대화를 통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의정연수원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900여 명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실무수습 과정을 제공했으며 앞으로도 우수한 법조인 양성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국회 원구성을 매듭지었지만 내일부터 시작될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까지 여야의 전방위적인 충돌이 예상됩니다. 야당은 이번 주를 대여공세 슈퍼위크로 규정하고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했고 여당은 브레이크 없는 입법 복주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치 한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일촉즉발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님. 네. 자, 오늘 국회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뭐 법사위와 함께 막판까지 원구성 협상이 이제 늦어지게 된 하나의 뭐 핵심 뭐 쟁점 상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초반부터 좀 신경전 뭐 고성도 같습니다. 오늘 운영위는 사실상 22대 국회에 들어서 처음으로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참모진하고 22대 국회의원들이 처음으로 이제 서로 마주보는 그런 자리인데, 특히 초반에 여당 의원들은 첫 회의부터 좀 비정상적인 회의다. 또 그리고 이제 회의 진행 방식과 관련해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에 운영위원장은 사실은 여당이 했던 것이 맞았는데 이번에 이제 좀 바뀌게 된 그런 상황이죠. 전 그때도 예. 좀 추경호 원내대표가 법사위는 보안이 다수당이 절대 못 내주겠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법사위 줬다가 워낙 거기서 잠잔 법안이 많고 하니까 예. 그러면은 사실은 저기 운영위는 그냥 여당이 가질 수도 있었을 거라고 짐작을 했었어요. 처음부터 아예 그냥 법사위를 넘겨줬으면요. 처음부터 네. 그렇게 좀 일찍 좀 타결이 됐으면. 근데 끝까지만 안 된다 그러다 나중에 1년씩 하자 어쩌고 하다가 그만 놓친 건데. 예. 근데 글쎄 운영위부터 나중에 하나 마찬가지인데 원래 운영위는 국회 이제 열리면 제일 마지막에 하잖아요. 국회 네. 사무처하고 운영위를
다 운영이 소관인데 저 국가인권위원회하고 그건 막판에 하는데 오늘은 저렇게 좀 일찍 하네요. 그 운영위를 그리고 또 하나 희한했던 거는 원래 운영위 위원들은 원내 부대표단 원내 대표단이 운영위원들이거든. 근데 그거 아닌 사람들도 뭐 중진들도 들어간 운영위원으로 들어가고 전 원래 운영위 자체가 원내 대표단에 있는 부대표들이 운영위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조금 낯선 모습이고 또 이렇게 일찍 하는 것도 일찍한 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왜 저렇게 뭐 일단 뭐 오늘 형식은 현안 글쎄 뭐 지금 뭐 워낙 용산이 워낙 많이 화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 뭐 그렇게 일찍 한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저 마지막에 상임위 되게 다른 거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야당 의원들은 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이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쟁점들인데 어떤 게 가장 뇌관이 될 것 같습니까? 뭐 지금 뭐 그 한동훈 지금 뭐 당 대표 후보가 따로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을 하자고 제안도 대법원장? 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그냥 이렇게 넘길 문제는 아니고 뭐 국민 지지도 높고 이 특검에 대해서는 그리고 뭐 공수처 수사를 대통령도 이 공수처 수사가 끝난 후에 미진하면 뭐 먼저 뭐 특검을 하겠다 뭐 이런 주장인데 저거는 이렇게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최상병 특검. 해병대 특검법이 이제 가장 큰 뇌관이 될 것 같다. 그렇겠죠. 그 문제 조금 이따 한번 좀 더 다루기로 하고요. 최근에 며칠 사이에 지금 상당히 그 이슈가 된 것이 이제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록 논란입니다. 그래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이번에 이제 책을 내면서 재작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10월 29일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해 12월에 한 달여 뒤에 이제 국가 조찬 기도회라는 거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때 했을 때 이제 끝나고 아마 독대한 자리에서 김진표 의장이 대통령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을 이제 건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태원 참사가 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상당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진표 의장도 좀 이제 난처해진 그런 상황이어서 자신의 어떤 진위와 다르게 뭐 사실관계가 뭐 틀렸다 맞다가 아니고 진위와 다르게 좀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감이다 이제 그런 표명까지 나온 그런 상황인데요. 이 내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진표 의장이 원래 경제부총리까지 기재부 출신이고 뭐 그 양반이 저렇게 뭐 소설을 쓸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는 걸 저렇게 창작해 냈을 리는 없고 뭐 회고록이 조금 제가 보기엔 뭐 좀 이르다 너무 회고록을 좀 뭐 그렇게 한참 더 살 양반이 건강한 분이 좀 더 있다가 내시지. 내고 나서 저렇게 파장이 커지니까 조금은 뭐 좀 의도와 달리 약간 뭐 당황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근데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그 회고록에 들어가 있는 그거는 다 그 팩트라고 믿지. 그 없는 말을 김진표 의장이 뭐 대통령실 해명은 뭐 왜곡에 뭘 왜곡했다는 건지 그게 없잖아요. 꼭 저걸 보면 꼭 뭐 바이든 날리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뭐 잡아떼고 저건 아니라고 해봤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믿어주겠어요 그 말을 대통령실의 해명을. 그 자체는 뭐 사실 가능성이 더 크다고 그렇게 이제 뭐 아마 대다수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믿지 않겠어요? 사실일 경우에는 지금 이제 파문 이후에 국회에서 이제 탄핵 청원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뭐 70만 명이 좀 넘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조금 더 촉발시켰다 이제 이런 분석도 나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제 어떤 데서 좀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뭐 저게 탄핵 사유는 뭐 되게 어렵다고 보는데 네. 원래 저 국회 청원 제도라는 걸 제가 총장 때 처음 도입한 겁니다. 아, 예. 그 전에는 왜 청와대 청원이라고 해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이 글로 저 청와대로다가 청원들을 넣고 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원래 이 청원은 그럼 입법기관인 국회 국민들이 그 청원을 넣어야지 해서 처음에 뭐 이렇게 또 심의를 했더니 너무 많이 들어올까봐 처음에 뭐 10만인가로 이렇게 했다가 이제 5만 이상으로 그 후에 아마 저 그만둔 후에 좀 낮췄는데 문턱을 청원을. 네. 5만 명이면은 이제 법사위에 보고가 되는 거죠. 그렇게 예. 이제 하도록 한 건데 예. 그거는 뭐 그거지 그거 자체가 뭐 그 청원이 뭐 그렇게 탄핵 사유가 지금 이번 그때 대통령이 설사 김준표 의장 회고록에 있는 게 맞다 하더라도 그게 탄핵 사유가 제 상식으로는 되기는 어렵잖아요. 청원에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했던 그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만약에 사실이라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만 대통령실에 그 해명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대통령이 이런 경우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뭐 그때 그 바이든 날리면 때도 저도 방송을 좀 하다 보니까는 이 앵커들이 소거한 거, 네. 잡음 소거한 거 네. 이걸로 들어보면 그 뻔하게 다 나오는 걸 하는 소리가 거의 명확히 들려요. 그걸 끝까지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바이든이라고 했다고 뭐 그 후에 저렇게 네. 소송까지 하고 난 저러는 모습이 바로 총선에서의 결과로 나온 게 아닌가. 네. 보여지는데 이번 건 같은 것도 네. 뭐 그 당시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인데 뭐 이렇게 이런저런 좀 저런 보고들이 올라와서 그랬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 그때 그 판단은 좀 잘못됐던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저것도 저렇게 뭐 왜곡이니 뭐 하면서 직접 해명도 안 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통해서 자꾸 저런 게 쌓여가는 거거든요. 그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게밖에 안 나오는 이유도 좀 그런 모습들을 보였으면은 지금 저런 지지율이 나오겠어요. 네. 조금 더 솔직한 모습이 필요하다. 예. 지금 이번 주 금요일에 국회 개원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은 5월 30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6월 한 달 지나고 이제 개원식 세레모니를 이번 주 금요일에 하는데 개원식 전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가. 그런데 이번 주에 아주 굵직굵직한 개원식 전에 야당이 이제 안건을 이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하겠다는 것이고요. 방송사법,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맞서서 이제 여당은 이제 필리버스터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쭉 진행이 될 경우에는 또 대통령 거부권까지도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다시 이제 국회로 넘어와서 또 재의결까지 이렇게 이제 시도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반복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 21대보다도 조금 더 이제 빠르게 이렇게 이제 야당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체적으로는 이게 또 입법권과 또 거부권이 계속 또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재현될 것 같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정말 실망스러웠던 게 대통령이 그 국민의힘 당선자 연찬회인가에 갔었잖아요. 참석했잖아요. 해서 아이고 이제 나도 정말 이 거부권 이 자꾸 제2 요구권 이거 하기가 저거 하니 여러분들이 좀 잘 야당과 잘 협의해서 통해서 그러지 않게 좀 국회에서 웬만한 건 좀 합의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때 내 거부권도 있고 예산권도 있으니 그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여서야당 지금 국회를 맞아 총선에 참패해서 그 당선지 연찬회에 가서 대통령이 하실 말씀이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거부권을 잘 활용해라. 예. 거부권 잘 활용하라고 오히려 그거 믿고 예. 뭐 양보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나 마찬가지 예. 아니에요. 그 표현이 예. 직접 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그 전에 보면 대개 웬만한 거 국회에서 그 합의 처리가 대부분 되어 왔잖아요. 국회라는 게 또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구고 예.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마지막에는 그 타협을 싸우다가도 마지막엔 타협을 하라는 건데 지금은 이게 타협이라는 걸 거의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예. 사실 뭐 저도 야당 의원 뭐 몇 번 했지만 이제 그 숫자에 따라서 뭐 대략은 아이고 우리가 숫자가 작으니 저쪽 요구하고 이쪽 요구 팽팽히 맞을 때 그 한 6대4 저쪽 요구 6 뭐 이쪽 요구 한 4 이 정도로 그 정도 되면 저렇게 타협을 그렇게 가라고 만든 건데 이거는 뭐 하나도 우리 양보 못해 뭐 이런 쪽 지금은 5대5입니까? 지금은 5대 화전은 여기서 다수당이 그렇게 들어줄 리가 만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 서로 좀 한 발짝씩 물러나서 예. 어떻게든지 앞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저 대통령실도 이 국회 일에는 좀 간섭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 전에 제가 19대 때도 이래 박근혜 정부 때인데 예. 대개 국회에서는 그 간사들 간에 결국은 합의를 봐요. 예. 대개 이게 어떤 법안 놓고도 이렇게 팽팽히 맞서다가도 나중에 가서 어느 정도 그럼 그걸 또 여당은 대통령실에 자문을 구하거든. 이 정도 예. 타협하려고. 그럼 그때 안 된다고 해가지고 파행으로 갔던 적이 참 많았거든요. 지금도 뭐 이게 국회 일까지도 너무 대통령실이 너무 많이 관여합니까? 예, 간섭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안 되면 말아. 제 요구권 발동할게. 뭐 자꾸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 예. 대통령실이 국회 일에는 좀 국회 자율적으로 예. 하도록 여당에 좀 그 자율성을 더 주고 예. 그럼 여당도 아니 총선 민심 결과가 이러니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양보해서 예. 타협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지금 야당도 예. 너무 이제 다수라고 우리 마음대로 다 하자. 뭐 이런 자세는 좀 버리는 게 국민들이 바라는 게 아니겠냐 이렇게 예. 봅니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좀 복원돼야겠다. 전당대회 상황 좀 짧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앞서서 좀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 1강 2중 뭐 일약 이런 이제 표현도 나오고 있던데 최근에 보면 나머지 세 후보가 배신의 정치라는 이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배신의 정치라는 게 많이 듣던 말이기도 한데요. 이게 좀 선거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남의 동네 얘기라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예. 무슨 그게 거기서 배신의 정치를 또 꺼내드는 거는 그럼 자기들은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죽을 때까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참 말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배신의 정치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예, 효과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워낙 뭐 좀 전망을 잘 하시니까 말이죠. 아직 뭐 23일에 치러지니까. 되게 이쪽 동네 얘기만 전망을 잘하지 저쪽 동네 얘기는 그렇게. 그렇습니까? 예. 민주당 말씀도 간단히 좀 해주시겠습니까? 좀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18일에 치러지는 좀 밋밋하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밋밋할 있습니다. 수밖에요. 지금 뭐 나오면은 뭐 지난번엔 다른 방송에 나가셔서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데 말이죠. 지금 판이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특히 총선 이후에 뭐 이른바 일극체제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최고위원까지. 그 최고위원까지 마찬가지죠. 그리고 난 그러고 딴 거보다 무슨 전당대회 앞두고 자꾸 룰을 그때 이번에도 뭐 대표된 사람이 임기의 단서를 달고. 네. 그렇게 앞두고 또 이번에도 뭐 권리당원들의 그 비중을 더 높이고. 네. 이거는 앞두고 그렇게 자꾸 바꾸는 거는 한번 한참 전에 미리 바꿔놓든가. 글쎄요.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면은
좀 그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나중에 어떤 그게 좀 불씨가 될 수도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불씨고 뭐고 간에 지금이야 뭐 당권을 쥔 사람들 천진이 뭐 나머지들은 그냥 좀 숨 죽이고 불만이 있더라도 다들 지켜보고 있겠죠. 예. 추가로 당권 도전할 분이 현재로서는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그건 알 수가 없죠. 뭐 김두관 의원이 예. 뭐 고민 중이라고 했대죠 아마. 예. 근데 뭐 하여튼 흥행이 되긴 틀린 전당대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정치한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